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자구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그렇죠. 네. 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완성이 됐고 정당 그러니까 정당 지지부터 좀 보죠. 예. 민주당 좀 올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컨벤션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이제 이 전당대회였고 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 들어왔던 물이 빠진 것이고 썰물이 된 것이고 또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밀물이 되는 거죠. 예. 밀물과 썰물의 차이다. 예.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14일, 16일 이틀 동안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31%, 직전 조사보다는 약 7% 가까이 7%포인트 가까이 6.8%포인트가 하락했어요. 많이 빠져나갔죠. 빠졌네요. 30일. 예. 민주당은 42.2%. 예. 직전 조사보다는 5.4%포인트가 밀물이 됐죠. 예. 더 올라간 결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전당대회가 먼저 있었던 국민의힘은 빠지고 예.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조사 기간은 18일 전당대회가 마지막 이제 당선자 발표는 18일 전에 있긴 했는데 어쨌든 네. 계속된 전당대회 기간은 기간이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우리 지난주 얘기할 때 지난주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야 민주당 전당대회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무슨 흥행이 안 되나 왜 지지율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이지 이랬는데 이번에 확 올랐어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일단 전당대회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예. 대략 체감으로 한 달 정도 됐던 기간인데 그러면은 결국에 좀 막판에 예. 몰려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쟁이 그렇게 대표 경선은 치열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나마 최고위원 경선이 접전들이 펼쳐지면서 마지막 주 돼서 좀 접전이 됐죠. 조금 더 시선이 모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물론 다른 여론조사도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크게 뛰어오른 거는 전당대회만은 아닐 거예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내렸는데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대한 반사작용 이런 것들이 민주당으로의 결집 쪽으로 이어진 것까지 합쳐서 벌어졌기 때문에 차이도 벌어지고 민주당도 좀 티나게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거잖아요. 일단 민주당 쪽에 관심이 쏠렸던 거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예전엔 없었는데 이 마지막 주에 또 이제 정봉주 후보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좀 관심을 끌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 뭐 경기는 지지층이 몰렸다? 경기는 8월 말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7월 말 8월 말까지 관심이 없었고 어? 9월 8회 말까지는 8월이 아니라 8월. 야구 네. 경기로 치면 이제 뭐 헷갈려. 그러니까 9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막판에 이제 정봉주 후보자의 뭐 명파리 발언도 있었고 그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정봉주 후보자가 5위권 내에 들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딱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끝날 무렵이 되니까 6위로 밀려났잖아요. 예. 그게 사실 더 큰 관심을 끈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끝날 쯤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관심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은 이제 이 민주당 2기가 이재명 대표의 2기가 출범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의 과제가 어떻게 되느냐. 조간신문도 분석한 거 보니까 1. 내부 결속 2. 대여 투쟁 3. 외연 확장 뭐 이거거든요. 내부 결속은 지금 된 거죠. 뭐 왜냐하면 최고위원 구성이 정봉주 후보도 떨어져서 다 이제 친명 저들이 당선이 됐으니까 오히려 뭐 일극 체제다 뭐 비판을 받을 정도니까 내부 결속은 된 건데 대여 투쟁하고 외연 확장 있잖아요. 네. 이거 두 마리 토끼가 다 잡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대여 투쟁은
하고 외연 확장. 그런데 수능 시험을 잘 치려면 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다 공부해야 됩니다. 뭐 그렇긴 하죠. 예, 다 잡아야 돼요. 예. 대여투쟁과 외연확장 이건 역대 야당 마찬가지였는데 예. 다 잘 해야죠. 뭐 다 잘해야 네. 되는 건 맞는데. 네. 예. 그리고 대여투쟁을 제대로 잘하면 외연확장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외연확장이라는 게 네. 투쟁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 막상 무당층에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야? 예, 그리고 문제가 없어? 지금 야당 지금 신세 좋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아닌 쪽에서도 그러니까 무당층에도 국민의힘 지지이든 뭐 민주당 지지든 양쪽 다 아닌 상황에서 근데 오히려 양당 간에 좀 제대로 된 싸움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투쟁을 할 때 그냥 말만 세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 세게나 질러나 보자 이런 태도가 보이면 역력하면 외연 확장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면 대여 투쟁도 외연 확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반되는 목표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요. 요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냐면은 내부 결속은 전당대회 결과로 내부 결속이 됐고 예. 그다음에 외연 확장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해요? 보통 중도층. 선거 때문에 하죠. 예, 선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점부터 2026년 물론 뭐 가운데 보궐선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큰 선거는 없네.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없어요. 예. 그럼 대여투쟁이지. 아. 대여투쟁을 통해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를 호사화해요. 이게 민주당의 오늘 지지기반- 만들 말이니까. 아니 이거는 이미 유행이 돼. 아니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유행이 돼왔던 건 어.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반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은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 그러니까 이제 요 호사화를 결속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걸 보면 될 거예요. 이번에 저는 전현희 후보가 3위, 4위 정도 예상을 했지 예. 2위까지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김건희 살인자로 바로 2위로 등극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영상 하나 동영상 같이 찍은 걸로 바로 1위로 우뚝 서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정봉주 보로는 명팔이 기자회견한 걸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목전까지는 대여투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겠죠. 그래야만 재판도 이겨낼 수 있다. 재판 리스크도 뭐 1심 나오면 어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할 거 아닐 거야. 그다음에 2심, 3심 뭐 대부분 선거까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선거로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일은 없으니까 2026년 지방선거까지는 대여투쟁으로 밀어붙여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때 가서는 톤을 다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를 하면서 예. 그 톤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제 중에 내부 결속은 됐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요? 네. 안 됐어요 아직? 아니 그 자기 팀만 결속시키면 됩니까? 그 팀 내에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표현을 네. 하기도 했지만 정치라는 거는 지지자들과 같이 가는 건데 예. 사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이 50.5%란 말이죠. 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가 절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었고 예. 예, 그 지지층이 다 결속돼 있나요? 지지층을 오. 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상시의 지지율하고 선거 때 지지율하고 꽤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찍어주는 지지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득표율이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다 잡고 있느냐. 예,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외연 확장과 내부 결속, 내부라는 것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이거는 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부 결속조차도 아직 그렇게 방심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그래서 떨어졌다고 치고 아니 죄송합니다. 올랐다고 치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기대감은 큰데 예. 그 기대감의 속도만큼 뭔가 안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지지층에서 일단 더 올라가야 될 테고 대구 경북이나 PK 지역 대륙주? 또 60대나 70대 이상 예. 그다음에 주부층도 있고 뭐 자영업층도 일부 있을 네. 테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래서 속도예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에겐 가장 무서운 적이 시간일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방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가 매우 좋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 결속도 끝난 게 아니다. 예. 초일회라는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자가 초일회라는 거 일종의 비명계 중심으로 예. 지금 구심점을 만들어서 예. 좀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초일회에 뭐 가담했다고 알려진 인물들은 민주당 출신들이죠. 다들 손살을 치면 아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다 하지만 초일회에 저는 초는 뛰어넘을 초 그다음에 이런 일극 체제 그 초일회가 아닌가 제 나름의 해석을 하는데 잠깐. 그 한자 뜻이 뭔지는 제가 어제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물어봤나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일극 체제를 뛰어넘는 그렇죠. 모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심은 그렇게. 뭐냐 짧게 예. 말씀드리면은 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내부 결속이 위협적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때 지지율 올라갈 때 예. 한동훈 대표가 잘해서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지를 때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리얼미터도 소개해드렸는데 한국갤럽 리얼미터 적어도 대표되는 2개 조사에서 예. 자동응답 조사 전화면접 조사 2개 조사에서 적어도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갈 때 예. 그러면 흔들려요. 여론상으로는 일단. 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또 민주당 지금 찐명 최고위원들이 한숨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뭔가 안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도 당장 뭔가 손에 안 잡히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정치는 역시 그리고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 이재명 세력이 뭉치려면 그런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예.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대통령 무조건 지지율 올려야 된다. 예. 제가 뭐 데이터 전문가지만 한동훈 대표도 지표를 봐야 된다. 지표.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어떻게든 지금 이 지지율이잖아요.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딴 생각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초일회는요. 네. 저희가 찾아봤더니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일자는 날일자일 거고 초는 이제 시초할 때 그 처음 초자 요걸 것 같은데 저 배종찬 소장의 배 소장의 해석은 한일자. 한일자고 네. 초자는 그 초월한다. 네네. 일극체제를 초월하는 모임이다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여 주셨다. 그거를 이제 초일의 의원 중에 그 인사 중에 한 명을 섭외를 해서 예. 인터뷰를 하시면서 예. 배종찬 소장님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네. 초일의 멤버 인터뷰 때 꼭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추궁해 보시기 예, 바랍니다. 일극체제를 초월한다는데요? 이러고 뭐라고 그렇죠. 그러죠?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면 여기까지는 참고죠. 네, 네. 배 소장님이 잘못한 걸로.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뭐 아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신박하죠. 네. 아니 왜냐면 뭐 결국 그 초일의 멤버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좀 아마 결이 다른 네. 생각들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니 전직 의원들이죠. 네. 대부분 공천 탈락했다. 배 소장님이 본인이 신박하다고 자평을 하시면서 네. 제작진 쪽을 한번 바라보셨어요. 아니 근데 제작진의 눈빛은 예. 초일회가 일본을 뛰어넘자는 초일회가 아닌가 뭐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래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 여당 지지율 급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점상 광복절 관련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 이렇게 역사 논쟁이 지금 해마다 특히 8월이 되면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는 도대체 언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인가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어쨌든 민생 뭐 타이틀도 민생이고 아하. 그런 것인데 이제 대통령 쪽은 오히려 좀 역사적인 문제에 함몰돼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사실 우리나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은 예를 들면 물론 김영석 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어쨌든 간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의 보수층도 그거 안 좋아합니다. 예, 한국의 보수층도 내재적 발전론자들이 많아요.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이 학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었다는 논의도 사실 박정희 정부 때 활성화됐습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수층도 싫어요. 식민지 근대화로는. 예. 근데 대통령이 좀 거기에 가까운 거 아니냐. 뉴라이트 사관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보수의 확장에도 유리하지 않다. 자, 9410님께서 전당대회 때문에 지지율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이슈 때문에 요동친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왜 안 합니까? 하고 아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예. 이른바 강복절로는 이른바 유난 엇박자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음. 광복절 이슈,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 선임부터 그건 사실 대통령실 발 이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같이 국민의힘도 같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아니 해석이 되는 건가? 이건 유난 엇박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엇박자? 대륙주라 그랬잖아요. 대륙주라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디서 많이 떨어졌냐면 마침 대구 경북이 12.3% 포인트가 내려갔고 예. 60대는 16.8% 포인트나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륙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대륙주는 왜 흔들리느냐? 내부에서 통합이 안 될 때, 예. 내부에서 협력이 안 될 때. 그때 제가 지난 3주 전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정확하게 다시 듣게 하면 나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그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지지율은 10%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분석은 어때요? 그러니까 한동훈 네. 대표 입장에서는 당 지지를 올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싱크로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협력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치, 그 변화의 기대치를 향해 가라. 그래야 이제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변화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서로 절충이 돼야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은 협력하고 네. 어떤 사안은 이견을 표출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번에 역사 논쟁을 보면 네. 한동훈 대표 뒷전에 밀려나 있어요. 네, 어떤 다른 입장이 안 나와요. 참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더 논리적인 입장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또 다른 뭐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1919년이 건국 시점이에요.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네. 몇 년 전에는 사실 1948년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본인도 나도 자유한국당 때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네. 입장이 바뀐 거는 공격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솔직하게 근데 바뀌는 의견은 건- 내잖아요. 네. 의견은 내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이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여기서는 또 뒤에 좀 처져 있는 명확하게 상황이다. 입장을 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대표 나름대로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도 다른 대안을 내놓고 싶고 최근에 또 여러 그 경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 거론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뭔가 입장을 내놔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지적이 가능하죠. 어떤 입장을 냈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은 한 대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배 소장 입장에서 왜 이 부분이 좀 뜨거웠잖아요 이슈가. 근데 왜 입장을 안 냈을 거라고 한동훈 추측하세요? 대표가요? 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면은 다 유난 충돌로 볼 거 아니겠어요. 유난 갈등, 유난 전쟁, 예. 드디어 더 촉발되다. 4차 전쟁은 언제? 아니 이렇게 제가 도배될 뭐라고 텐데. 할 줄 알고 그렇게 예단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 예.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시선보다는 오히려 충돌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음. 대통령실의 입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게 나오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슈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실과 충돌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저했을 것이 그렇죠. 입장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얻은 것은 그래도 한 대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그래서 얻는 게 향후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매우 난감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야, 뭐냐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수도 있는 변수가 아니라 점점 상수가 돼가고 있죠.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도 지금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놨는데 북한의 반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을지 훈련 사항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도 그렇게-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 국무회의 발언인데 을지훈련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얘기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당연히 이제 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언도 그렇고 예. 이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겠죠. 네. 100번 이해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칫 대통령과의 갈등. 그래서 저는 25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봐라. 한 수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내가 말 그대로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좀 더 뚜렷이 하고 싶을 텐데 네. 그 힘겨루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둘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최상병 관련해서도 뭐 결렬, 뭐 25만 원 지원 관련해서도 결렬.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도 결렬.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또 대통령실과는 좀 협의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 대표는 조금 살짝 난감해져요. 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럼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의사표명을 할 수 있을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한동훈 대표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대통령과 차별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뭔가가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10월 11일 갔는데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한 10%포인트 떨어진다. 낮은 그 정도의 이 수치가 나온다. 그럼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명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선에는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가 서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도 나는 내 길을 가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한다. 또 뭐 대립각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앞날에 대한 조언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김수미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성과를 내놔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준여당처럼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때 이제 성과가 없으면 그러면은 의석을 저렇게 줘도 성과가 없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두 사람 다 유념해야 될 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계속 다 결렬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근데 어차피 결렬이니까 양쪽 다 손해 보는 건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 당분간은 이재명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인 겁니다. 예. 협상을 해서 절충을 해서 공동의 성과를 도출해야 당내의 다른 경쟁자를 누를 수 있다. 이 점을 또 정치 공학적으로도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